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25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피크 차이나의 역습, 중국은 어떻게 온 오프라인으로 한국을 포위했나? 타일러 볼까요? 유튜브에서 청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피크 차이나 구조적 불황, 5가지 넘버는 알리테무, 온라인 공격 및 한국 브랜드로 착각하게 만드는 미니소, 요요소 등 오프라인 공격, 디플레이션 수출, 덤핑으로 떠넘기고 있다. 단순히 싸게 파느냐의 문제보다도 경제적 주권에 대한 이야기다. 중국 내 소비 죽었다. 중국은 계획경제로서 무조건 생산해야만 한다. 인구보다 많은 생산을 한다. CCP의 존립이 필요해서 좀비 기업이 되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퍼붓고 있다. 이 엄청난 물량을 구매력이 있는 나라로 밀어내기 수출, 물가 하락을 한국으로 밀어내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 플랫폼으로 직접 한다는 것이다. 밀어내기 수출할 나라들은 한국만이 아니다. 중개상들은 망해가고 문제는 다음에 오게 된다. 유통의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어 한국 유통망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 정보가 전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제품과 경쟁해야 한다. 한국 생산 능력을 대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유통망을 장악당한 후 제조업은 망하고 그 후에 가격을 올리면 철저히 고물가로 당하는 것이다. 협공작전이 일어나고 있다. 다이소가 현재 위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100% 한국 기업이다. 물건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대다수는 중국에서 온다는 것이다. 미끼 상품으로 공략을 하면 다이소도 죽을 수밖에 없다. 한국 제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중국 자본이 초저가로 한국 시장을 장악한다면 고사당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 거대 플랫폼들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것이다. 독점하게 되면 가격을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 시점에 자유시장의 장점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건 무서운 시나리오다. CCTV의 하나비전은 안전하다. 보험도 들어있다. 보안 완벽하다. 중국 거 쓰지 말라는 홍보성 멘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CCTV 제품을 사면은 그 정보가 또 다 넘어간다는 설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쇄국 정책은 할 수 없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억지로라도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 가격이 아닌 다른 것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한국만의 품질과 특성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다이소도 마찬가지다. 그러려면 한국 소비자가 선택을 해 주어야 한다. 소비자 운동이란 것이 무엇인가? 싸게 산다는 것이 소비자 운동은 아닌 것이다. 요거는 제 견해를 집어넣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나라들이 겪는 문제들인 것이다. 그래서 저렴한 물건 뒤에 숨겨진 경제전쟁의 그림자를 떠올려 봐요. 이렇게 했는데 일본 시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유경제 시장 내에서 덤핑의 결과는 민간기업의 몫인데 중국은 정부 보조금으로 버티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매우 궁금한데 급하면은 스스로 침몰하기 전까지 답은 미국에 의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자. 이란 정권도 교체시키겠다고 하는 미국인데 중국한테는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전 세계 10% 관세를 하고 중국한테는 100% 관세 협박을 했다가 다 연기시켜 놨죠.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지금 중국보다는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타일러가 미국인인데 이런 생각을 방송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본. 다 먼저 내 탓이요부터 하는 그 동양적인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겠냐. 현실의 근본 원인은 중국을 개방시킨 미국에 있지 않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그렇게 될 줄 몰랐냐. 어, 미국이 개방을 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고 니들이 좀 해결해 봐. 한국이 뭐 소비자 운동, 뭐 소비자가 선택해 줘야 한다. 이런 시발, 죄송합니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말고 한계 문제지. 미 상호관세 오후 중단 대체 10%, 전세계 도입, 지지통신 외교부. 어쨌든 위법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 끝낸다고 서명은 했고, 그러면 다시 전 세계 10% 관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5% 인상을 돌연 표명했고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 수지에 심각한 적자를 인정하면 발동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됐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미 쿠팡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 강경화 관세로 직격될지 촉각. 최석진 위키리크스 한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 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워싱턴 외교관에선 USTR이 쿠팡의 요청에 따라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쿠팡의 경우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목한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미측이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미 연방하원법사위 역시 이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에너지, 농축, 재처리, 조선협력 등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된 미국 측 협상단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현재 타이밍을 재는 상황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 측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누가 아쉬운 건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2025년 사업보고서 공시전 감사보고서 LG생활건강이 눈에 띄었는데요. 개별입니다. 먼저 그 매출액을 보면은 3조 407억 원인데 전년보다 무려 4,941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영업비용은 제가 그 산출해 넣은 거지만은 2,621억 원뿐이 줄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적자가 났습니다. 31억 3,700만 원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전년도보다 영업이익이 2,320억 원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산도 2,400억 줄고 부채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자본은 좀 늘어난 거로 되어 있네요. 그렇고요. ROI 자본 회수율 1.5%로 떨어졌고 총자산 회전율 0.6이면은 별 볼 일 없단 1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조업체. 자본 성장률 50.36. 요거는 뭐 자본 총계 나누기 그 자본금 요렇게 하는 거죠. 영업 적자를 낸 LG생활건강 이것도 중국 탓일까? 영업비용이란 게 이제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인데
사업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또 매출원가는 또 재고 증감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 최저원가 이게 사업보고서가 늦게 나오는 그런 또 원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정비를 줄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LG 헬로비전은 뭐 많이 낮았습니다. 매출액이 1조 2668억 원으로 690억 원이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좀 적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246억 원으로 118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율이 93.6%나 되네요. JP모건 다이먼 CEO 금융위기 이전과 유사 징후 보여 경고. 전진영 아시아경제에서 2월 24일 연례 행사에서 경기순환 전환점 맞이의 경고. 이것이 아시아 경제 아니 월드 경제 포럼인데 벌써 1월 달이 좀 지났는데 아시아 경제가 뒤늦게 다이먼의 경고를 기사화한 것은 주식시장 과열을 의식해서인가? 지금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6천을 넘었다고 그러네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같은 현상을 목격했다. 상승하는 흐름이 모든 배를 띄웠고 우리가 모두가 많은 돈을 벌었다. 다이먼 CEO는 사람들은 지금 높은 자산 가격과 거래량이 지속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한다며 하지만 결국 경기 순환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차입자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해 대출기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산업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P모건은 순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위험한 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보인다. 수익을 만들려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업 역시 AI 확산에 따른 산업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다이먼 CEO는 JP모건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00개 분야 중 75개에서는 승자가 되고 25개에서는 패자가 될 것이라며 일부 사업에서는 손실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경쟁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거와 관계해서 좀 비교할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에 10억 들고 오면 망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이것. 트럼프 시대 생존법. 올리버쌤 이것도 유튜버 방송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미네소타 이사가기 프로젝트. 미국 4인 가족 중상층 소득 범위를 하위, 중위, 상위 이렇게 했는데 연간 6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중위가 자기네들이 연수입이 9만 6천 달러 정도, 요 정도 자기네가 있다고 그러네요. 최고의 학군지와 의료, 인플라, 그리고 안전한 동네를 찾는다면 하나 10억은 매우 현실적인 주택 가격.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보다도 그 개별 주택에서들 많이 살죠. 2026년 1월 30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1%고 원리금 P&I는 3,612달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할 때 20% 다운 페이먼트 14만 9천 달러 납부 후에 나머지 59만 6천 달러를 대출 받았을 경우 주택 매매 대신 월시는 주택가격이 0.8%, 월 임대료는 5,800달러, 연간 69,600달러로서 집값의 약 7 내지 9%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질문, 미국 주택가격이 내릴 때 살 수 없는가? 하지만 미국 집값이 내릴 요소보다 올라갈 요소가 더 많은 상황.
시장 원리에 따르면 공급이 많아져야 가격이 내려가지만 하지만 미국은 최소 300만 채 공급 부족 난 하우징 쇼테이지를 겪고 있는 상황. 프레디 맥 국영 모기지 업체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집값 상승 원인은 첫 번째로 2008년 트라우마, 미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약 50%의 주택 건설 업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2007년에서 2012년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그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건설사들은 착공 건수는 역사적인 75% 감소, 위기 직전 2005년 약 210만 채에서 위기 정점 2009년 약 55만 채로 착공 건수가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는 건설 노동력의 부족이다. 건설 노임 상승이 됐고 불법 이민 건설 노동자도 감소해가지고 건설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세 번째, 행정부의 부양 정책이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집값 안정인데 미국 정부의 목표는 자산가치 부양으로 반대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을 계속 부유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트럼프는 26년 1월 29일 백악관 회의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우리 그 한미 부부죠. 주택 구매에 고려한 세 가지여서 첫 번째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 상황이라는 거. 하지만 높은 금리로 다들 몸을 사리는 상황이라는 거. 세 번째,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금방 튀어오를 상황이라는 거. 이러니까 주택이 더 뜨기 전에 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마님이 복잡하고 대출비도 비싸고 이자율이 높으니까 부담스럽고 이런 의견을 얘기했다가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다들 겁먹고 있을 때가 부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상황이래. 마님의 책략으로 시작한 대담하고 발칙한 모험. 그러니까 부자들이 현찰을 들고서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주택을 산다. 주식에서 빠져나오면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죽이고 주식 시장으로 지금 가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다주택자들 집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오늘 6천이 됐는데 저는 지금 글로벌 금융자본이 돈이 갈 데가 없어서 한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에 계속 돈들을 지르고 있는데 그거 그러다가 우리 한국 경제의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거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냐. 그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뒷받침되는 주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정적인 사고방식이 바람직한 거지. 지금 2025년도 분명히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주가가 그렇게 뛰냐? 그거 비상식적인 게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은 좀 글쎄요. 뭐 저는 돈이 없어서 해보지도 않고 얘기하지 말어 그러면은 내 할 말은 없어요. 어쨌든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어쨌든 마님의 책략으로 시작한 대담하고 발칙한 모험을 했답니다. 텍사스 집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대요. 9%짜리 제2금융권에서 은행에서는 잘 안 해주니까 얘네들도 살인적인 금리다. 한 달이지만 무려 자기네들이 4,470불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네소타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미네소타에 가서 집을 구경하고 일시불 조건으로 7천만 원 할인 콜을 했다. 현찰 일시불로 줄게. 그래서 7천만 원 했는데 대신 그 집을 내놓는 사람의 그 메신저가 한 달 안에 계약 마무리해줘 조건이었다. 그런데 지하실 창고에 내려가 보니까 가로균형이 발견이 됐다. 균열. 죄송합니다. 이건 사망상고나 다름없다. 흙 같은데 물이 배가지고 벽면을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집을 소개하는 사람이 얘기해서 결국은
총 1억 8천만 원을 깎아 승리자가 됐다. 그러면은 한 18만 불 정도, 18만 불? 그러니까 한 이 15만 불 정도를 깎았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네요. 치코드라고 그래요. 치키드라고 뭐 한국식 영어라고 콩그리시라고 그러네요. 미네소타주 2주 정착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북쪽 불법 이민 단속으로 아이스 사고가 발생한, 이게 사건이 발생한, 그리고 캐나다 국경과 마주한 미네소타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튜브 방송 내용에는 올리버 샘 부친이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유언이 그쪽이 뭐 살기가 괜찮다. 글쎄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뉴스를 보면서 JP 모건 다이먼이 2005년에서 2007년에 부동산 모기지 사태를 말하면서 경기 순환 전환점이 올 것이고 현재의 주식시장의 버블을 말하고 있다. 차입자들이 연쇄 부도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무서운 한국인 아줌마가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단기 차입을 했고 그 현찰로 미네소타주에 집을 싸게 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해결이 되는 거는 그 차입금 갚는 것은 텍사스 집이 빨리 팔려야 다이먼의 경고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텍사스 집이 꽤 그 마당이 넓고 거기에 그 진돗개 부부도 뛰어다니고 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텍사스도 하도 넓으니까 미네소타는 좀 텍사스보다는 좀 땅 넓이가 적은 데 같은데, 남쪽에서 살다가 북쪽으로 이사가는 그런 거하고 비유가 되네요. 근데 이제 한국 아줌마가 된 마님께서 우리나라에서처럼 그렇게 질러버리는 모양입니다. 트럼프보다도 무섭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미 항모전단 이스라엘 입항, 미군 4만 명 배치 이란 공습 임박. 파리 원선우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2월 24일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군 제너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23일 지중해에 진입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입항한다고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 유조선과 화물기, 금유기 등 지원 전력도 이미 이스라엘 내 여러 비행장과 항만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AFP 통신은 이날 기준으로 포도함이 그리스 남부 크레타 섬에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미 중동 지역에 약 4만 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됐으며 포도함이 이끄는 미 해군 제12항모 강습단이 가세하면서 수천 명이 증원됐다고 보도했다. 포도함이 하이파항을 정박지로 선택한 것은 이란에 대한 공격 태세를 갖추고 미국의 맹방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협상 결과는 미국의 대규모 이란 공습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력이 될 전망이다. 이란은 미국 공습 시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럴 경우 육가 폭등과 세계 경제 타격은 물론 미군이 최대 3만에서 4만 명 정도 병력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물음표를 좀 붙이고 싶네요. LNG선보다 고수익, 해양프랭트 강자 삼성중공업 FLNG 수주로 실적 개선 전망. 서일원 조선비지에서 2월 24일 올해 수주 목표 중 60%가 해양프렌트 부분, 델핀 1호기 등 계약 임박, 시장도 연 10% 성장. 삼성중공업 미국 LNG 개발업체 델핀 미드스트림과 FLNG 1호기 수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델핀은 미국 루지애나주 해상에 연간 최대 132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수 있는 FLNG 3기를 건조할 계획이다.
지난해 마무리되지 못하고 올해로 늦춰진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코랄로스 FLNG 프로젝트도 사전 예비 계약의 증액이 이어지며 올해 본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농지까지 투기 대상, 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해야. YTN 2월 24일. 이 대통령 다주택 등에 이어 이번엔 농지 겸허. 농지관리 너무 엉망, 농지까지 투기 대상 돼. 땅값 오를 것 같으니 갖고 있는 것 대책 주문. 농사 안 짓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매각 명령 검토.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를 겨눴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 산골짜기에 있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평당 5만원, 10만원씩, 심하게는 2, 30만원씩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특히 관리부실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관계부처를 질타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농지는 주로 호남 평야 지방에 많다. 농지는 농가밭이 구분된다. 노는 절대 농지로 투기와 대상이 될까? 아마 고지대 밭을 말하는 것 같다. 고지대는 주로 강원 경상 지방이다. 개인적으로 호남 지방의 넓은 평야의 지주들이 누구인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밭은 커봐야 얼마나 크겠냐. 노는 농업법인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주가 직접 농사 짓겠습니까? 대리경작, 옛날엔 소장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소장농 제도가 없으니까 왈 대리경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넓은 평야는 무슨 농기계 같은 거에서 많은 인력은 필요 없는 건데 밭농사야말로 그냥 사람 손이 일일이 들어가는 거로 밭농사, 그러니까 산비탈 밭대기 몇 개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도 투기로 보는 거냐, 그런 모양이죠. 산골짜기는 그래서 지방선거에 이번에 지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호남 지방은 뭐 호남 지방에도 산맥은 좀 있죠. 그 이 뭐 지리산 자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있고, 충남은 뭐 산맥이라기보다도 구릉지대라서 논도 있지만 밭도 그 많이 있고, 강원도가 평야도 있지만 논도 있지만 밭이 더 많죠. 강원도 지방은. 경상도도 마찬가지고요. 경상도는 경남의 김해평야 정도 외에는 뭐 나머지는 다 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강원도 경상도 지방을 투기 대상이라고 그 해가지고 그거를 강제 뭐 매각 명령, 그게 이 사유재산을 보장받는 그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특별법에 뭐 그런 거라도 있어가지고 헌법을 이 얘기잖아요. 경자유전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평야 호남 지방에 지주가 직접 농사 안 짓는 건지, 그건 그러니까 대리경작, 그런 식으로 밭도 대리경작하는 게 많지 않겠소? 자관 이런 것까지 또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선거에 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대기업 공장 지방으로 땅 공짜 임대의 직원주택 특권까지 파격. 이 산골짜기 투기도 이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영 머니투데이 2월 25일 정부 기업 첨단 산업단지 추진계획 단독 입수. 정부가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장 부지를 사실상 무상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거주할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획기적인 후속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5국 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직접 맞닿아 있다. 이번 계획은 기업이 직접 이런 대상자를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 부지를 전액 국비로 사들여 초저가에 장기 임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게 법상 이제는 그 강제 수용용 법은 끝났는데 시가로 사들여야 되는데 산업 단지를 만들려면은 산꼭대기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준구릉지나 뭐 이런 쪽을 산업공단을 희망할 텐데 그거를 강제 수용할 수 있나요? 어떤 법으로 그걸 살 수 있나요? 난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산업단지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강제 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고 어쨌든 임대료율은 1% 미만으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나 일반적인 시장금리 상황에 비춰볼 때 무상 임대나 마찬가지다.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대신 기업의 50년 이상 부지 사용권과 건축물에 대한 자산권을 보장하는 형태다. 높은 분양가 탓에 초기 투자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기존 국가 산업단지 정책과 비교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후의 시나리오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기존 공장 부지는 어떻게 되나. 그것도 정부가 전액 국비로 사들일 것인가. 기존 공장 부지는 땅값이 비쌀 텐데요. 공장 이전 비용에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도 정부가 사줘야 되지 않냐. 공장 이전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 이게요. 그 땅에는 무엇을 할 것인데 주택을 짓겠다는 것인지 후속 시나리오가 궁금하다. 이전 대상지가 교통, 전력 등 인프라 시설이 또한 충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장 이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된 단속에 교통 인프라나 전력 인프라가 들어가 또 용수, 공업 용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그 단기적인 짧은 시각으로만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 단독 주한미군 사령관 서해 훈련통보 국방장관의 제때 보고한데 유감, 군사 대비태세 관련 사과는 안 해. 정춘신 선임 문화일보 2월 24일 주한미군 해명자료서 장관 항의받고 훈련 사실 제때 전달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안규백 국방장관 훈련계획 무기공유 관련 브론슨 장관의 항의. 주한미군 해명자료 우리는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관련해서 사과하지 않는다. 브런슨 사령관은 합참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공유했다며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와 강력한 한미 억지력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고위 지도자들 간의 사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보고를 안 한 거는 우리나라 합참의장 너희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지 않냐. 속으로 이놈들아. 솔직한 대화는 효과적인 동맹 조정에 필수적이며 정확하든 아니든 선택적 공개는 공동 안보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돌려 얘기하지만 까불고 있어. 이런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오네요. 한국의 선택적 공개? 안한테 한 수 가르쳐야. 북한 눈치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 그리고 뭐, 저기, 구정, 설날 핑계대고, 뭐, 다케시마의 날, 뭐, 이런 거에서, 뭐, 정서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그 미군이 한국말 듣는 애들이냐? 음, 그 힘의 관계, 동네에서 그, 저기, 두목, 그, 대리인한테, 깡패 대리인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맛을 봐야, 그런 거하고 힘의 관계는 아무리 뭐 말로 하더라도 이미 뻔한 걸 가지고 말이 많아요. 응? 그 한미일 합동훈련 하자 그러는데 안 한 게 문제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